낙선 인사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. 우리 많은 연제 지역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아쉬워하시죠. 많이 아쉬워하시고 눈물을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함께 준비해서 다음에는 반드시 또 성과를 내자, 이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반대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. 유독 낙선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주변에서 많잖아요. 근데 지지는 늘었는데 좀 낙선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? 가장 본질적으로는 후보인 제가 부족했다. 지역 밀착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. 또 최고위원을 제가 하면서 이 코로나 대응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본격적인 선거 운동으로의 전환이 조금 시기상 늦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또 한 가지는 젊은 의원으로서 이 조직을 만들고 하는 이러한 지역구 관리 방식이 좀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일부러라도 좀 멀리한 경향이 있는데요. 이번에도 낙선을 하고 보니까 열세 지역에서는 조직도 좀 만들고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개인의 부덕의 소치로 돌리셨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이건 지역주의의 부활이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는데 저는 지역주의 부활이다 이렇게까지 단정을 짓고 싶지는 않고요. 다만 6석이던 의석이 3석으로 반토막이 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역 구도가 강화될 수 있는 조짐을 보여준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또 이번에 부산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40% 이상을 득표했습니다.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던 선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거돈 부산시장 사태가 있었잖아요. 의원님께서 좀 다른 인터뷰에서 사과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좀 지역 민심은 좀 어떤가요? 제가 낙선 인사를 이제 낙선 후에도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 말씀을 많이 하시죠. 많이 하시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고요. 피해자분들이나 또 부산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당의 일원으로서 드립니다. 아무래도 지역 민심에 좀 많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. 예. 이걸 두고 벌써부터 그 다음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얘기가 나오잖아요. 당헌을 잘 준수해야 한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. 또 한편으로는 이 집권 여당에서 이 제2의 도시인 부산시장의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또 부산 시민들에 대한 이 사죄와 재발 방지 대책 또 부산시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세우는 게 우선인 시점인 것 같습니다. 다음 국회 당선인들한테 좀 당부를 남기셨잖아요. 특히 뭐 진영 논리보다는 양심에 따라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걸 좀 어떤 취지에서 하신 말씀인지. 정치권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계속 단추를 잘못 끼운 채로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는 말이 있는데요.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할 수 없고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전에 했던 말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인지를 했으면 솔직하게 뒤늦게라도 제가 그때는 잘못 생각했다,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또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거든요. 그게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서 의정 활동을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. 양심에 따라 의정 활동을 할 책무가 있다고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좀 찬반이라고 해야 될까? 지지자들의 반응이 엇갈렸어요.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합 정당 참여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. 이상입니다. 개인 의견이시죠? 그렇죠.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 지지자분들 중에서는 좀 서운한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. 그런
마음 또 그런 지지자분들의 표현에 대해서도 경청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현안에 대해서는 당내 권리당원분들 중에서도 의견이 100%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. 대부분의 현안, 예민한 현안은 한 20-30% 정도의 주류와 다른 의견을 가진 당원들이 보통 존재합니다. 때문에 건강한 조직, 건강한 정당이라면은 20-30% 당원들의 목소리도 대변할 수 있는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있어야지 더 건강한 정당이고 오히려 지지율을 유지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데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20-30%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초선이신 의원님이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. 제가 뭐 의도적으로 20-30% 당원들의 목소리를 뭐 항상 대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은 아닌데요. 제 나름대로 양심에 따라서 내린 그런 판단이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의 가장 젊은 의원으로서 우리 청년들의 정서를 가능하면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. 불평등 부분이라든지 격차를 줄여나가는 부분, 또 공정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류와 다른 의견이라도 적극적으로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려고 노력했습니다. 초선 의원으로서 그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나요? 일단은 뭐 초선, 다선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 당의 주류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사실은 매우 부담스럽고 가능하면은 안 하고 싶은 일인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은 정무적 판단보다는 원칙적인 의견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한 측면은 있습니다. 초선 의원이든 다선 의원이든 다 같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초선 의원도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견을 밝히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. 당내 소신파로 불리던 의원님들이 좀 많이 낙선을 하시면서 앞으로 그런 의원들이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는데요. 이번에 2030 의원들이 많이 이전에 20대에 비해서 이제 많이 국회로 이제 들어오셨는데요.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 2030 세대 젊은 우리 초선 의원분들께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정직하게 소신 있게 또 균형감 있게 의정활동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